일본 아오모리현 토하다 시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목에서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린 시신이 발견됐는데 피해자의 목을 썰어버린 건 다름 아닌 길이 20cm의 철제 빵칼이었죠. 경찰이 히가시 24번지로 출동한 건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고의 원인은 가정불화, 그리고 그 중심엔 남편인 와다 큐에이와 아내인 미우라 사키코가 있었죠. 사키코는 아이가 4명이나 있는 주부로는 보이지 않는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눈에 띄는 미인이었고 자기 자신을 잘 가꿀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임신 중에도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근육 트레이닝 운동법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죠. 실제로 그녀는 토하다 시내에서 에스테틱 샵을 운영하며 다른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피부를 선사하는 일을 했고, 손님들은 종종 일상 사진을 올리는 사키코의 완벽한 모습을 보며 그녀의 샵으로 찾아갔습니다. 사키코는 그런 손님들을 위해 매번 다른 꽃을 사다가 가게를 깔끔하게 장식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사키코의 피부나 몸매 관리법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샵을 경영하면서 동시에 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키코의 육아 방법도 그녀와 같은 워킹맘들에게 귀감이 됐죠. 사키코는 샵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체육대회라든지 학부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가했고, 부지런하게 SNS에 아이를 안고 스쿼트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디톡스를 하는 방법 등 자신만의 관리 방법을 올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사키코는 롤모델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키코는 어쩌다가 2번씩이나 경찰에 가정불화 신고를 하게 된 걸까요? 문제는 모두 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키코와 큐에이 모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두 사람은 자주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의 술자리가 조용히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평소보다 술이 많이 들어가는 날이면 히가시 24번지엔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죠. 때로는 몸싸움까지 일어나 부상을 입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때 첫 번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의 등장에 술이 덜 깬 건지 두 사람 모두 일이 더 커지길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그저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가정불화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의 2번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전과 똑같이 경찰은 표면적인 경고와 주의를 주고 떠나려 했지만 이번엔 사키코가 조용히 경찰들을 불렀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큐에이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경찰은 그 자리에서 큐에이를 체포하거나 사키코로부터 격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큐에이의 폭력을 현장에서 잡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명분이 없었고, 사키코 또한 당장 큐에이를 고발하려 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결국 그날 큐에이에게 구두로 더 이상 술을 먹고 폭력을 쓰지 말라는 경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신고를 했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사키코는 다시 완벽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SNS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기록했고 철저하게 관리된 자신의 건강미를 자랑스럽게 올렸죠. 아주 오랫동안 사키코의 집에선 또다시 술을 먹고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고, 이웃 사람들은 볕이 좋은 날 사키코의 6 식구가 모두 마당으로 나와 함께 잡초를 뽑는 모습을 보며 화목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키코의 완벽한 평화가 계속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어쩌면 예견됐던 건지도 모를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늦은 밤 토하다시에 위치한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의 주소는 다름 아닌 히가시 24번지. 누군가는 드디어 사건이 터졌구나, 술을 먹으면 폭력적이게 되는 남편이 결국엔 아내를 해쳤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칼을 든 건 큐에이가 아닌 제가 사람을 찔렀어요. 언제나 완벽했던 사키코였습니다. 2021년 3월 29일 저녁 11시 50분경 일본 토하다시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아이들의 아버지인 30살의 와다 큐에이였는데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우측 목에 치명상을 입은 큐에이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있었죠. 현장에 남아있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엔 살인 무기로 추정되는 피가 묻은 빵칼이 떨어져 있었고, 그 칼을 사용했던 용의자인 27살의 미우라 사키코도 있었죠. 일반적인 칼이 아닌 비교적 무딘 빵칼로 이런 치명상을 낼 정도면 칼로 찌를 때 순간적인 힘이 엄청나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만큼 살해 당시의 분노도 그만큼 강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죠. 심지어 큐에이의 몸에 남은 상처는 목에 난 치명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사키코 자신이었는데요. 저는 현장에 처음으로 출동한 구급대원 중 한 명에게 자신들이 도착했을 때 사키코가 죽은 큐에이를 흔들며 일어나보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죠.
또한 현장에는 두 사람의 네 아이도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어린 아이는 생후 6개월이 안 된 갓난아기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4명씩이나 사이에 두고 살았던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저는 이웃들을 통해 사키코 가족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웃들은 사키코와 쿄에이가 느낌이 좋은 부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키코와 쿄에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마당에서 잔디를 가꾸는 모습을 본 이웃도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사키코와 쿄에이가 사실 법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고 4명의 아이들 모두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란 거였죠. 4명 중 2아이는 사키코가 쿄에이를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고, 나머지 2아이들 중 남자아이는 쿄에이가 사키코를 만나기 전 이혼을 한 뒤 혼자 키우던 아이였습니다. 태어난 지 반년도 안 된 막내딸만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였던 거죠. 하지만 사키코와 쿄에이는 내 아이들을 친형제처럼 키웠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 사키코의 SNS에는 사이가 좋아 보이는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찾을 수 있었죠. 또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던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었지만 혹시 이런 복잡한 가정사가 비극의 원인이 되었던 걸까요?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건 비극의 촉발제가 바로 술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사건 현장에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술병과 술잔이 어지럽혀 있었고, 체포된 사키코 또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 쿄에이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죠. 경찰 기록엔 약 2년 전 가정불화 신고가 있었고, 사키코가 술만 마시면 난폭해져서 폭력을 쓰는 쿄에이에 대한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사건 당일에도 술이 들어간 쿄에이가 폭력을 휘둘렀고, 사키코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빵칼을 들게 된 걸까요? 그런데 저는 사키코의 지인들을 만나 조사를 하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사키코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인이 사키코에게 있다고 확신할 거예요. 그건 쿄에이뿐만 아니라 사키코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죠. 사키코의 지인 중 한 명은 사키코가 옛날부터 성질이 아주 급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마찰이 있어 왔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사키코 쪽에서 원인 제공을 했어도 쿄에이가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김영사로부터 사키코가 살인 사실을 자백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쿄에이를 찌른 건 인정하지만 그건 모두 술을 마신 뒤 다시 폭력적으로 변한 그를 위협하기 위해 빵칼을 들었다가 일어난 사고였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했죠. 그렇게 얼마 뒤 사키코의 유죄 여부를 두고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그곳에선 예상치도 못한 증거물이 등장해 재판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사키코가 직접 살해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이었고, 이 영상을 시청한 배심원 중 한 명은 곧장 재판 중지를 요청했죠. 2022년 5월 23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등장한 동영상에선 쿄에이가 직접적으로 칼에 찔리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사키코 측에선 그 영상을 그저 습관적으로 찍은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사건 당시 사키코 또한 술에 취했다던가 쿄에이 몰래 찍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당시 쿄에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고, 사키코가 그런 쿄에이를 불러 세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빵칼로 그의 목을 찌른 거였죠. 사건 당시를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는 음성 때문이었는지 현장에서 이 음성을 듣고 갑자기 고통을 호소한 배심원은 어쩔 수 없이 해임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배심원 인원이 보충된 후에 재판은 다시 치러졌는데요. 사키코 측은 여전히 사고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그런 사키코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6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게 2022년 9월 6일 법원은 끝내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던 피해자를 멈춰 세운 뒤 공격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며 그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죠. 사키코 측에선 즉시 항소했지만 그 항소마저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건엔 무수한 피해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사키코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죽은 쿄에이 또한 살인 피해자였죠. 하지만 어쩌면 두 사람보다 더한 피해를 입은 건 바로 순식간에 엄마와 아빠를 모두 잃은 4명의 아이들일 겁니다. 만약 최초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쿄에이의 술 문제와 폭력이 그저 어느 가정에나 있는 문제나 단순히 가정불화로 치부되지 않고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